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내 실력을 어떻게 갖춰야 돼요? 아마 여기에 나온 사이트 28개는 제가 저는 IT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학원을 했고 어찌 보면 네이버 다음 여러분들 아는 1세대 같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주 들어왔을 때. 그러다 보니 어디 가든지 현황을 부동산에 필요한 사이트 현황을 제일 먼저 제가 추적했고 제일 먼저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아까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권리 인수하는 거랬죠. 두 번째, 인수 안 하고 내가 그냥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나 차렸어요. 뭐 꽃집이나 아니면 문구점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중개업소가 했다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은 뭐예요? 참 겁없다. 좀 못 믿고. 근데 경험도 없어. 여러분들처럼 이제 자기 전에 따고 과거의 직업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 전에 따서 처음으로 딱 차리는데 그런 데를 차렸어. 근데 그쪽 가니까 공동중개망 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 권리금도 없는데 500에 30, 500에 40짜리에 주변 배우지도 학교도 하나 있고 주택가도 있고 앞에 상가도 있고 대로변 나가면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이거 정말 괜찮은 자리다 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만. 오늘 제가 준 이 사이트 28개만 내가 완벽하게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 당장 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예요. 우리 부동산에 쓰는 사이트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 하고 수업 끝날까요 오늘?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다 배웠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업을 차렸다 칩시다. 근데 아까 인수하는 거는 이제 그쪽에 인수 받으면 되고요. 권리금 제대로 주고. 만약에 그냥 빈 아무것도 없는 요즘 뭐 공실이나 아니면은 새로 분양하는 깨끗한 거 중개업소가 아닌 자리를 차렸다고 칩시다. 인수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협회 가입하고 또요. 일단 뭐 인테리어 하겠죠. 꾸미고 컴퓨터 놓고 뭐 책상 놓고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픈을 했어. 그 다음에는요. 뭐 하실 거예요 가서? 떡을 돌려요. 예, 좋아요. 떡 돌리고. 자, 개업식 했으니까 고사 지내고, 자, 다 했다 칩시다. 이제 영업을 한다고 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물건 어디 있어요? 명함 뿌려요, 요즘. 명함도 좋아요. 명함도 다 뿌렸어, 이제. 명함도 어떻게 뿌려요? 집집마다 가가오 계속. 네. 내 센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잘라서 오늘은 이쪽, 오늘은 이쪽 하면서 매일 2시간씩 돌리면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명함 돌렸어. 그 다음에는요. 물건 어떻게 찾아요? 이제 가만 앉아 있으면 되죠. 물건 누가 줄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아까 말한 네이버나 다방이나 직방이나 유료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망이 있을 거고 아까 말한 협회가 있을 거고 내가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배우는 블로그도 있고. 자, 근데 물건을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명함도 뿌렸고 전단지도 뿌리고 내가 직접 가서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네이버나 직방이나 다방이나 들어가서 다른 부동산이 올려놓은 거, 내 옆집에서 올려놓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먼저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여기 부동산인데 혹시 그 물건이 살아있는지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물건이 있다면 우리 지금 손님이 있는데 손님은 누구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일단 손님 안 왔잖아요, 아무도. 그 물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시 알바 줄 테니까 나오라 해서 지금 손님 방금 지금 앉아 계시는데 볼 수 있냐고. 그럼 대다수 부동산들은 진짜인지 가짜 손님 모르잖아요. 바로 오라고. 거기서 와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와서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가격이 맞다면 저도 광고를 해서 올리고 싶은데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 이라고 하고 사진 찍어서 와서 이제 내가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물건, 그 다음에 블로그까지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 따는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짜장면 하나 사주면 되죠, 알바는. 자, 그렇게 해서 물건을 하나씩 확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한 정보망이나 한방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 정보망이나 올라온 거는 부동산 업자들이 공동 중개를 하겠다 하고 정보망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직방 다방, 상가 124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올릴 때 마찬가지. 내가 유료로 올리시니까 여러분 양타를 치기 위해서 올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건을 보고 전화하면 대다수가 싫어할 겁니다. 그건 예의거든요. 우리 에티켓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정보망에 아까 회원제나 비원제 찾아서 그 회장들 찾아서 정보망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공유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네이버에 올림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대다수 초보들이에요. 우리도 제가 하고 있으면 항상 제가 네이버나 직방에 타면 저희는 광고를 많이 하는데 올려놓으면 꼭 그런 데 보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자격증 언제 땄냐고. 근데 대다수가 우리 학원 출신들이 아니에요. 우리 학원 출신들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딴 데 보면 딴 데서 이사를 배운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네이버에 하나 올리는데 얼마요? 뭐 1,400원, 1,600원 할 거예요. 매경에서 올리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하나 회원권 사, 쿠폰 사고 올리는데 나는 양타 치기 위해서 원룸을 올리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공동중개 하자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되게 나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처음이다, 초보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이왕 초보, 이왕 녹두는 물 거. 어쨌든 나는 자리 잡고 권리금도 안 주고 들어갔어. 그럴 때는 그냥 해요. 옛날 우리말로 하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욕 몇 번 들어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걔 중에는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가 네이버에 올리는지 공동청매에 올리는지 몰라요. 그냥 그 물건 제가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 사이트가 저 사이트인지 이 사이트인지 몰라요. 바쁘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도 그래요 하면서 막 가르쳐줘요. 그렇게 물건 따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몇 번 뺏겼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블로그나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네이버 다방, 한방, 124 이런 애들은 네이버는 워낙 물건이 많이 올라왔죠, 요즘. 그래서 전부 다 유료예요. 근데 얘네들은 직접 안 받죠, 이제. 어떤 업체들? 이런 업체들. 매경이나 뱅크나 이런 서브나 이런 데 가입을 하고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올려서 전송을 해야 네이버로 올라가요. 한방도 마찬가지. 한방에 물건 올리면 네이버에 떠요. 근데 유료 사이트가 먼저 뜨고 한방은 제일 뜨지만 어쨌든 얘네들 사이트에서 올릴 수가 있는 게 네이버고요. 네이버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정보24.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물 대장 보셨어요?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들이 뽑을 때 항상 요 표제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 대장을 뽑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표제부, 이거는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전체, 여러분 주택 같으면 토지 건물 따로 돼 있죠. 근데 집합 건물 같으면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주택 같으면 다 이렇게 표제부 놓는데 이거는 전체 현황을 다 놓는 거예요. 용적률, 건폐율, 대지 면적, 연면적 쭉 하면서 사용 승인까지 나오는 게 얘네들이고요. 근데 얘네들 말고 보는 게 전유부. 이거는 전유부는 그 호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을 때 여러분들이 표제부로 받는지 이 호실에 나오는 전유부로 받는지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정부 24 들어가면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토지 대장, 여러분 지적도 거기서 다 떼거든요. 하다못해 주민등록등록까지 다 떼는데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물 대장 뗄 때는 표제부인지, 전유부인지, 단독인지, 집합건물인지 그것만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눌렸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거는 기입을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정부 24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떼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하고 뭐가 필요해요? 제일 많은 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여러분들 언제 떼요? 네, 처음 했을 때,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계약실 때, 또 중도금 들어갈 때, 또 잔금 때. 맞아요. 정상적으로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학원 어디 나오셨어요? 정말 잘 배우시네요. 자기전 따죠. 근데 도대수 실무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언제? 계약시 때, 잔금 때만 하시는 게 통상적이에요. 물건 의뢰받았을 때는 등기부등본 말고 기본적인 내용만 건축물대장으로 충분히 하고는.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주 나와요. 물론 융자관계 때문에 우리가 발급받지만 통상. 자, 그렇게 해서 떼는데 얘 건축물대장에서는 회원갑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 아까 말한 집합건물인지 표제분인지 그거 체크하는 거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다산콜 120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한다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 대다수가 사기 당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걸렸죠. 어디서 걸렸어요? 아파트 신축 분양에도 분양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등기되기 전에 회사에서 내가 분양받았다가 내가 소유권 등기 못하고 넘기는 걸 분양권이라는데 분양권 전매 6개월 다 지났어. 서울은 이제 1년 지났지만 어쨌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화가 와요. 손님이 전화 와서 지금 뭐 705동에 제일 급한 분양권이 있는데 그 동네 시세가 10억인데 지금 8억 5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8억 5천만 주면 지금 당장 팔겠대요. 물건이 없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보냅니다. 팩스 달라 아니면 카톡 달라 해서 주민등록증, 등기등본, 건축물대 자기들 뗄 수 있는 거 다 떼고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믿고 여러분 선배님 중에 그거 믿고 그 자리에서 손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억짜리인데 8억 5천 나왔으니까 금매잖아요. 막 전화해갖고 막 그래서 밤에 돈을 당장 500만 원 꼽았어요. 가짜예요. 모든 서류가 요즘 서류 가짜면 잘 만들죠. 이거 주민등록증하고 그 기본 서류 있잖아요. 자기가 신분증 보내주고 사진 다 보내줘서 똑같더라고. 카톡 들어가서 똑같아요. 그 사람. 이거 30만 원이면 다 만들어줘요. 아니면 요즘도 기술 좋으니까 인터넷에서 좀 하는 젊은 친구들 다 만들거든요. 그것만 믿고 여러분 거래했다가 다 당했어요. 선배님들. 하면 돼, 안 돼,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꼭 하시라고. 그래서 꼭 오시라고. 그리고 가계약금 서울 때도 밤에 그것만 믿고 서오지 말고 내일 당장 직접 보고 와서 확인하고 그 호실이 맞는지 그리고 진짜 맞는지를 서류를 보고 하시라고. 물론 직접 자기가 들고 와서 하는 사람도 사기 당하면 절대 여러분들 못 당해요.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런데도 확인 절차를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해가 조금 덜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사기 위조된 걸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터졌어. 근데 여러분 진위 여부 다 했어요. 120 전화했는데 녹음돼 있고 아니면은 내가 건축물대 나가서 했던 기록 있어갖고 감면은 받지만 잘못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나요? 중개업소. 이 불경기에 마스크 쓰고. 여러분도 공부할 때 우리는 실무하면서 오래 돈 벌었을까요? 여러분 선배님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마 월세 못 낸 사람은 태반일걸요. 그래서 문 닫은 사람. 여러분들 당당히 차렸어. 저한테 배웠으면 잘할 건데. 그냥 차린 사람들 있죠. 그냥 차린 사람들 1년 안에 문 닫은 업체가 여러분들 그 실무에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업한 것보다 작년 한 해가 보통 폐업이 숫자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7만, 8만 하다가 10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중개업소는 재고 없죠. 내 실력으로 당당히 자기들 땄으니까 걸고 그냥 말씀 잘하고 보여준 거 잘하고 하면은 돈이 되니까. 중개업소 지금 반값이지만 우리 아파트 하나면 솔직히 10억짜리면 9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괜찮지 않나요? 돈 좀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몰려와서 자기들 계속 늘어나고 기업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작년에 줄어들었어요. 폐업자가 더 많았어요. 이제 우리도 불경기가 오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협회 들어가 보면 중개업소 쫙 내놨어요. 매매.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날짜 보면은 오늘 냈지만 솔직히 2년, 3년 전에 내는 것도 있고요.
몇 달 전부터 쭉 나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여러분들 선배 주위에 있는 동문을 찾아서,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발품 파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자리를, 우리 아는 선배는요, 역삼동에 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그쪽에 태어나고 사업도 했고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불구하고 그 업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도시락 사들고 앞에서 지켜봤답니다. 손님 몇 명 들어가는지, 몇 명 나오는지, 상담 몇 건 하는지까지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게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죠. 역삼동이니까. 그건 아파트 하나만 해도 그때는 뭐 2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저한테 다 배우고 오늘 교육 다 받고 여러분들 가서 당당히 자신감 있고 차린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여러분 발품 파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서류 믿지 말고요. 계약서 믿지 말고요. 계약서 왜 안 믿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면 또 방송 타기 때문에 뭘 할라. 예전에 우리가 상가를 팔 때 많이 쓰던 수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포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가를 팔겠다면 3개월 전부터 포수 가라 영수증 찍어요. 매출 장부 찍을 때는 더 찍었고요. 그리고 누가 부동산에서 손님 데리고 온다면 그날은 알바서 갖고 공짜로 다 먹였어요. 꽉꽉 채웠다고요.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은 와, 이 집 대박. 맛집이구나 하면서 계약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만약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업자들이 보통 뭘 적어요? 가라 계약서. 도장 팔죠? 막 찍어요, 막. 그 도장 보면 동그란 거 똑같은 도장 형태 있죠? 이러면 그게 임대인 임차에 다 찍혀 있다면 가짜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정보망에다가 직접 기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약서 다 믿지 마세요. 또 너무 불신을 갈기도 선배님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건축물 대장은 요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여러분들 아마 등기, 이건 아까 말했지만 3번, 4번 계속 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고 등기부등본 떼시는데, 여기 뗄 때 조심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소유권은 가꾸고, 아니면은 그 외에는 얼굴에서 건재당이 나올 거예요, 그죠? 융자 얼마 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소유자 있고 수탁사에서 신탁사인데 밑에 보면은 신탁 원부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 등기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자기가 융자를 더 받기 위해서 신탁사에 맡긴다고요. 그러면 10% 정도 대출이 더 나오는데 대신 그 권리는 신탁사에 있다고. 이 진정한 임대인은 그냥 맡겨놓고 자기는 임대인 월세만 받지 실제적인 권리는 신탁사에 있는데, 그거 신탁사 동의 없이 그냥 임대인과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해서 들어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했어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원 잘 나오셨네. 네. 없습니다, 그거. 그거 터진 데가 이번에 부산에서 뭐 무슨 ARCT인가 옆에 그거 아시죠? 임대인이 도망가고 전세 나눈 다 그거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몰라요.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냥 소유주 보고 주민등록 하고 계약서 쓰니까 아무 이상 없고 월세니까 보증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월세 보증금 주고 받아요. 근데 신탁 동의서는 임대인한테 꼭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는요, 실제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신탁 원부 찍혀 있는 거는 2군데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그 은행, 융자받은 은행과 신탁사. 그래서 보통은 은행에서 접수를 하면 은행에서는 신탁사로 보내고 신탁에서 동의서 해갖고 대표에서 동의 찍어주는데, 그 동의서를 임차인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걔가 대항력이 갖고 있다고. 그냥 흔히 아는 여러분들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고 갖고는 나중에 건물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임대인이 도망을 갔다든가 이게 신탁사로 넘어가 버리면 부도 처리가 나는 순간 모든 사건 독박은 여러분들 있습니다. 동의서 하나 안 준 죄로 돈 20만 원, 30만 원 수수료 받고 그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걔 친구들이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나니까 어디로 해요? 여러분한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들어오기 전에 뭘 해요, 걔네들도? 요즘 임차인들 똑똑하거든요. 먼저 관청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확인 설명사항에는 없어요, 그게. 근데 동의서 안 준 죄로 여러분들이 행정처리 걸립니다. 250만 원 통상 한 건당.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서 또 오라고 해요.
또 들어가요. 그 나중에 재판 걸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걸리면. 못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신탁 원부가 지켜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웬만하면 걸리면서 여러분들 보면 알죠. 뒤에 근저당은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 찍혀 있다 아니면 1억 돼 있다 하면은 그거는 120% 찍히는 건 아시죠? 원금은 거기에 대해 120% 나누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신탁 원부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조심하세요. 이거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사편리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정보 그 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얘네들 톤탄 묶어서 부동산 정보 요약해버려요.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 들어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부터 개업할 때까지 여러분들 아니면 취업할 때까지 이 사이트를 전부 다 내 걸로 만드는 순간 제가 이 사이트 주소하고 옆에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것만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업해요. 업했죠? 오늘 배웠죠? 아까. 자, 인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물건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빈 사무실 아무것도 없는데 권리금 없이 들어가도 바로 개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공부하는데 힘들었죠? 학원에 몇 시까지 오셨어요? 10시. 요즘 자리 그렇게 띄엄띄엄 앉아도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진짜로 여기 8시 반까지 오지 않으면 자리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 그냥 널널하게 10시 맞춰 오면 되잖아요. 뭐 좀 늦게 와도 괜찮잖아요. 한 2번, 3바퀴 돌아가니까. 근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격증을 따셨다면 정말 아마 1년, 2년, 3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그동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루에 잠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살림도 해야 되죠. 또 모임도 가야 되죠. 또 학원도 와야 되죠. 별것 다 하면서 자격증 땄단 말이에요. 이 마스크 쓰고 그렇게 힘들게 자격증 따고 개업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업을 딱 차렸어. 딱 차리는 순간 요즘 부동산들 몇 시에 문 열어요? 요 주변에? 9시는 좀 빨라요. 그분들은. 이 겨울에 누가 9시 문 열어요? 갑자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보통 10시에 문 열죠. 몇 시에 문 닫아요? 8시까지 하는 데는 정말 오래 하는데요. 6시 반, 7시 되면 다 문 닫고 가요. 저녁도 모여야 되고 또 모임도 해야 되고 요즘 또 송년회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들어가고 어떤 분은 1억짜리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전재산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나 차렸어. 몇 시에 문 열 거예요? 9시. 또 제가 이 이야기는 11년도부터 했어요. 11년도부터. 우리 여러분들 선배님들 저한테 배운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겠죠. 통상 부동산 보통 둘이가 해요. 혼자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침에 7시 전에 문을 여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7시 전에 문 여시고요. 저녁에는 10시에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셨나요?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서 내 전재산 투자해서 내가 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왜 남들하고 똑같이 10시에 문 열고 6시, 7시에 문 닫냐고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아까 제가 말했죠.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해도 돼요. 그렇게. 왜? 자기도 고객이 있으니까. 오는 시간 다 아니까 문 여는 시간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자리는 처음으로 간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부동산 자리에 차렸는데 이 사람이 맨날 가보니까 이게 10시에 문 여는지 9시에 문 여는지 그 저녁에 또 퇴근 시간에 또 오는 사람도 보면 맨날 문 닫혀 있고 여러분들 그 업소에서 무조건 망합니다. 그런데 7시에 문 열고 아침에 좀 바쁘면 남편 보고 나오라 하고 아니면 친구 나오라고 자식 나오라 하고 아니면 실장님 먼저 나오라 하고 저녁에는 먼저 퇴근하시고 뒤에 늦게 오신 분이 좀 나오더라도 간판분 문은 7시부터 10시까지 꼭 여셔야 돼요. 1년만. 제가 늘 주문합니다. 1년만. 왜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거기에 있다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알게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거 다 알아. 당연히 다 알아죠. 이거는. 내가 실력을 갖추니까. 근데 영업시간마저도 여러분들이 그쪽 내 지금 선배님이랑 같이 가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태됩니다. 뭔가 하나 달라져야 되죠. 그게 부지런함, 꾸준함, 성실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제가 이 말을 했고 그대로 한 사람이 명목동에서 부부가 500에 30짜리 아까 제가 말한 꽃집, 아주 옷가게였죠. 그거 없이 권리금 들어가서 주택가요. 명함 뿌리고요, 남편이. 남편이 일찍 와서 문 열면 와이프가 와서 하고 1년 만에 각자 1,000만 원씩 벌어갔습니다. 저한테 맨날 고기 사줘요. 제가 바빠서 못 가지만.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한 3년 하다가 권리금 받고 중화동 역으로 내려갔어요. 그 부부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한테 배울 때는. 진짜 전업주부였고요. 남편은 그 병원이나 들어가면 기계 있죠. 병원에 기계 파는 그거 영업사원 할 텐데. 그 두 분이 부동산 붙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차렸을 때는 제한테 딱 교육 몇 번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딱 그대로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비회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1년 만에 최고 탑을 찍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그 동네 부동산에서 아까 우리 고객은 부동산에 있잖아요. 소문을 내요. 야, 저 부동산 뭐야? 뭐 한번 저서 계약했대. 뭐 한번 저서 계약했대. 나중에 건물주들이 큰 것들을 갖다 주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명함 뿌릴 때나 전단지 뿌리고 광고를 하잖아요. 아마 전부 다 전월세 안 나가는 거. 아까 피터판에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만 여러분들이 줍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 건물의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딱 차렸는데 자기 건물 100억짜리 줄까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건물 주면 지금 계약돼요? 또 놀래? 아니 그러면 거꾸로 500에 30짜리 주면 계약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선배님도 똑같아요. 100억짜리 건물이 오히려 더 쉬워요. 계약할 때는. 200에 30짜리 옥탑방 아니면은 저 주택가에 들어가면 단칸방 지하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왜요? 걔네들이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 200 보증금 걸기 위해서 택시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불 피우고 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처음에 자기 보고 자기 와이프 보고 애들 보고 엄마 보고 나중에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계약해요. 그래서 3번, 4번 보여줘야 할 수 있는 게 보증금 얼마짜리 그거고요. 100억짜리는요, 딱 보고 그냥, 대충 마음에 들면 조금 맞으면 계약해버려요. 근데 계약서는 똑같이 한 장이에요. 다만, 사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 임차 계약을 다시 다 바꿔주는 거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계약서는 한 장짜리인데 100억짜리 더 좋다고.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진짜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이분이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셔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에 자격증만 따고 겁 없이 차렸어요. 건물 옆에다 하나 차리고 자기 그냥 상가에 있는 건물에 7층짜리인가 그 건물 하나에 차리고 상가를 1년 동안 거의 한 10개월 돼 1년 동안 한 개도 못 빼고요. 그 자리에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점심 먹고 편의점 도시락 사 먹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게 내놔도 안 나가요. 뭐 계약이 있어야지. 우리한테 배운 사람은 가서 계약서 달라는 계약서 1년 동안 하나도 없어. 팔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오더니 이 동네 건물 있냐 하니까 한번 얼마짜리 찾냐 하니까 100억짜리 찾는데요. 실제로. 자기 건물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원래 120억인데 이번에 그 건물주가 뭐 100억이 하면 그래요? 이거 100억 돼요? 3일 만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딱 한 장으로. 그 100억 팔고 수수료 얼마 받았어요, 그거? 100억짜리 얼마 받아요? 9천만 원 받잖아요. 양타 치면 1억 8천이죠. 그럼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명도 해준다고 임차인들 1층부터 7층까지 싹 다 계약서 월세 받았어요. 계약서. 자기 말로는 거기서 한 2억 몇천만 원 받았대요. 1년 경비 5천만 원 빼고 한 2억 벌었어요. 딱 그렇게 소문나니까 그 동네 부동산 권리금 받고 그 가게 넘기고 자기 그냥 건물주 쫓겨난 거 보태갖고 5억짜리 하나 사갖고 그 당시에 건물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 받고. 그게 중개업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더 힘들다고. 근데 오히려 큰 게 더 깔끔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계약서는 한 장으로. 그럼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문 열라고요? 몇 시에 문 닫으라고요? 제가 끝날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이거. 그거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해주면 자
1년 동안 어떤 분들은 2년, 3년 해서 사이트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은 또 1년 별로 없어.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마스크보다 이제 자격증을 땄어. 그리고 내가 차릴 때는 뭐 부군이나 아니면 배우자들한테 아니면 내 전재산을 저축이니까 당당하게 몇백을 걸든 몇천을 걸든 전재산을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인테리어 할 거고 해서 내가 하는데 거기에서 뭐 부동산 통상 10시에 문 여니까 나도 10시. 저는 7시 마치니까 7시 해버리면 여러분들 망한다고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딱 1년 하고 나면 제한테 전화 올 거예요. 제 전화번호 아까 있었죠? 전화 옵니다. 고맙다고. 그런 분들이 한 해에 꼭 몇몇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이트 알고 제한테 배우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7시부터 10시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업할 수도 성공합니다. 분명히 돼요.